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479페이지죠. 임대차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의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내네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고 민법상 임대차만 뭐예요? 시험 범위죠. 이게 보면은 차라리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험 범위에 넣었다면은 시험 문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근데 민법상 임대차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나왔죠. 자, 첫 번째 주의할 점인데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왜냐하면 물건 중에서도 건물, 그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하시도 말아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 되죠? 사용대차가 되니까요. 성질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2번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나오는데,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뭐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마세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없냐면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1. 대항력에 강화해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을 합니다. 3번 처분 가능성.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할 수도 있고 또 전대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메뉴의 4번 임대차의 존속보장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도 마셔야 되겠죠.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떠올리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나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란 임차권에는 방해배제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또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양도 전대할 수가 있고요. 또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측에 이제 임대차의 성립,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4번 임대차 존속기간인데 첫째,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조심할 게 뭐냐면 현행 우리 민법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요. 지금 그 규정 자체가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현재는 채장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2번 채장 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2년이다. 그럼 다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기간의 연장해가지고 1번 가번 합의에 의한 갱신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특히 하단에 있는 단기 임대차의 갱신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나오는데 요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묵시갱신 제도가 인정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채당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대차는 채당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겠죠. 다시 한번요. 임대차는 채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5번 임대차에 효력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비로소 뭘 얻게 되냐면 만족을 얻기 때문에 1.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요. 3. 누가 방해하고 있다면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점이죠. 왜요?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물건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에게는 인도 의무도 없고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선해 줄 의무도 없고요. 또 방해가 있다면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도 없고 누가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임차인의 권리에 의해서 1번 임차권의 권리에서 1번 임차권에서 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기셔서 4번 임차권의 대항력 없습니다. 다만 등기람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건물을 등기함으로써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임차권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번 상한 청구권의 내용인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요. 지출 시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비교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점유권에서 점유자도 필요비도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공부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목적물 반환 시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르죠. 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했을 때.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
점유자는 필요비유익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 시 청구한다는 거 꼭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제척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물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에서 임차인의 뭐가 나오죠?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해보자고요.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해보면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지상권자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거부를 당했다면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었죠.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좀 복습해 봅시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왜요? 형성권이니까. 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왜요? 강행규정이니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임차권에는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건물 등의 임차인은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무엇이 인정이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토지 임차인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이 부분에서 작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측에 보시면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해요. 특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1번이 답이죠.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내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3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맞죠? 왜요? 이러한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4번 대항력 있는 토지 임차권은 그러면 제3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이 소멸로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맞아요? 대항력이 있는 토지 임차이니까.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드린 부분이죠. 만약에 또 올해 낸 다음에 또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486페이지 오시면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나와요. 1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번 꼭 금전일 필요는 없고요. 원칙이 후불입니다. 나번 차임 증감 청구권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제한 없음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에는 그 한도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답은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은 저당권 했을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게 뭐예요? 법정 저당권이다. 뭘 압류하면요?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 만약에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입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임차인 소유의 뭘요?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는 건 뭐예요? 법정 질권입니다. 끝.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기라는 말이 뭐예요? 월세면 2달 치겠죠? 년세면 뭐예요? 2년 치겠죠? 만약에 외국처럼 주세면 어떻게 해요? 2주치를 말하는 거고요. 2번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되냐면 반환할 때까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3번 무단 양도나 전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 목적물 반환해 줘야 되고요. 5번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공동으로 연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6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오는데 일단 이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 물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사례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에 교재는 양도와 전대를 따로 분리해 놨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교재 구조상 그런 거고요. 수험적으로는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못 받았다면 병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죠.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때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니까 어떤 형태요? 을에게 되돌려 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되고요. 두 번째,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더라도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차임은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갑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가 없는 거니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갑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죠? 정리해볼게요. 자,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세 번째,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는데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를 얻은 경우. 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요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죠. 왜냐하면 양순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이 임대인인데 을이 병에게 또다시 한번 임대를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전대차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을은 임차인 또는 전대인이 되고 병은 뭐가 되냐면 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러한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병은 동의를 얻었으니까 적법하게 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보다 어떻게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존속기간도 짧아야 되고요. 보증금도 원칙적으로 작아야 되고요. 또 을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게 있는데 병이 어차피 갖게 된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권리를 을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해달라고 병은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요구할 수 있지 갑에게 직접 수리해달라고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의무는 직접 부담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는요? 의무는. 따라서 어떤 의무가 있어요? 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 줘야 될 의무, 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반환해 줄 의무, 심지어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도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민법의 명문으로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두셔야 되냐면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교재 우측 4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가르 비번이 있죠.
밑에서부터 대충 한 10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차인 임대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료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줘야 되고, 임대인이 병에게 또 달라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가 내었는데 그럼 보지 마세요. 지역적이니까 안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이죠. 그다음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권리금이 나오는데 권리금은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최근에 추가된 내용과 충돌되기 때문에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의 종료죠. 종료 원인, 존속 시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권 조멸되고, 이번 해제 통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넘겨보시면 대표 사유가 뭐였나요? 존속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죠. 또 우리 민법은 약정 존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약정 해지 사유,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에도 6월,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도 6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해제가지고 즉시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총 5가지 나오는데 4가지를 주의하시는데,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고요. 이런 임대인의 보존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가죠. 나 일부가 멸실을 했는데 그 멸실된 부분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와 라는 임대인이 하는 거죠. 앞에서 했죠. 다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요. 라번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 종료 효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